논리연산과 비교연산을 배운 것으로 조건문을 다양하게 표현할 기본적인 준비는 마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우실 게 있는데, 두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문의 경우에 몇 가지 연산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세 가지 연산을 수행해야 됩니다. 조건 A와 조건 B를 각각 연산하고 두 조건의 결과를 가지고 AND 연산을 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했던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 산수 배우실 때 더하기와 곱하기가 하나의 수식에 함께 있으면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먼저 연산된다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이걸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하고요. 만약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으시면 괄호로 더하기 양쪽을 묶어서 우선적으로 연산하도록 만들 수 있었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연산자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다 외우셔야 하는 내용인데 사칙 연산은 4개밖에 없으니까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연산자의 수가 늘어나면 외우는데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순위를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연산하고 싶으신 연산을 이렇게 괄호로 묶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 연산자 우선순위 관계없이 연산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조건 A와 조건 B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두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 AND 연산을 하는 구조를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각각의 조건을 괄호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은 다 했습니다. 실전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예행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제시한 조건을 앞에서 배운 비교연산과 논리연산을 사용해서 조건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변수 A가 true이고 B가 0보다 큰가를 묻는 조건입니다. 변수 A가 true인가를 묻는 질문이 조건 A가 되고 B가 0보다 큰가를 묻는 질문이 조건 B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고라는 건 조건 A도 만족하고 조건 B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두 조건 사이에 AND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조건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우선순위에 따라서 괄호로 묶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표현이 된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엇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먼저 연산하고 싶은 건 괄호로 묶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말을 기호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자유자재로 구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A가 1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지는 상황에만 조건문 내부를 동작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우선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오토하키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오류 없이 실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A가 5일 때를 가정하고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앞의 연산부터 차례대로 연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연산의 결과가 뭐죠? true입니다. 그러면 남은 연산은 true는 10보다 작은가입니다. A는 첫 번째 연산에서 연산에 사용된 다음 사라지고 연산의 결과인 true만 남는 거죠. 이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범위를 가지고 조건을 만들 때는 수학에서 하던 것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범위의 두 기준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조건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A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만족하고 동시에 A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만족한다면 A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표현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번 예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무수히 많은 상황을 조건으로 표현하셔야 될 텐데 이때 필요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지금은 같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조건으로 표현만 하면 되는 겁니다. A가 0보다 큰지 그리고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까 AND 연산을 적어주시면 조건문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역시 괄호를 적어주시지 않아도 비교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논리연산자의 우선순위보다 높기 때문에 괄호를 적지 않으셔도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괄호를 적는 걸로 합의를 할게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실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이전과는 반대로 a가 1에서 14의 값 이외의 값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특정 범위를 제외한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앞서 배운 것처럼 조건을 나눠보면 a가 1보다 작아야 되고 1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문장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죠. 둘 중 하나만 만족한다면 원하는 상황에 포함되는 경우고요. a가 -5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고 a가 20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러면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a는 1에서 14의 값이 아닌 거니까 or 연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좀 복잡하면서 쉽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노트를 펴시고 제 강의 자료의 내용들을 하나씩 따라서 적으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명령어 사용 방법 가르치는 건 이렇게 하세요 하면 끝인데 이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엄청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프로그래밍에 맞는 분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이해하실 테지만 안 맞는 분들은 강의를 한번 들으시는 걸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규칙과 규칙이 아닌 것으로 나누고 규칙이 아닌 부분들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갔는지를 이해하셔야지만 이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다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